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생각에 관한 생각, 마지막 장, 드디어 마지막 장, 두 자아에 대해서 북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아는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를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즐거운 경험을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사진만 잔뜩 찍고 돌아왔다. 그리고 남은 거는 사진들만 남았다. 이것은 기억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행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3일간 여행을 갔으면 실제로 여행을 겪은 시간은 3일간이잖아요. 24시간 곱하기 3.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여행은 그 사진으로 남겼던 시간이 더 오래 가면 사진으로 남겼던 그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을 기반으로 한 기억일 거고 아니면 되게 인상 깊었던 사건 몇 가지로 그 여행 72시간이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억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삶에 관한 생각도 살짝 훑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은 5부는 네 가지 챕터로 이어져 있는데요. 35 두 자아에 대한 설명하고 36장 이야기로서의 삶, 37장 체감 행복, 그리고 38장 삶을 돌아가 볼 때 이렇게 네 챕터로 구성됩니다. 두 자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경험과 기억, 쾌락과 고통의 정도를 측정 가능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변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에메랄드빛 바다이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있는 그런 해변에서 40분 머문다면 20분 머물 때의 경험 효용의 2배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주사 횟수를 2배 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2대 맞아야 된다면 한 대 맞는 거에 비해서 치료 고통도 2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페이지 554페이지 보면 내시경 검사 고통과 검사 시간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해변하고 주사 횟수 이거는 경험에 대한 거예요. 경험은 우리가 40분 경험이 20분 경험보다 2배 경험 효용이 있는 게 맞죠? 근데 요 이제 554페이지 내시경 검사에 관련된 실험이 기억은 경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A 환자는 어떤 그래프냐면 제가 그래프를 넣진 않았는데 10분 동안 내시경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검사해서 가장 아팠을 때 8 정도의 수치, 죽을 도록 아프면 10이고 하나도 안 아프면 0인데 이분은 6 정도 아팠다가 확 안 아팠다가 8 정도 아팠다가 그리고 8분 정도에 딱 끝나요. 8 정도 아팠다가 7 정도 아픈 순간에 딱 8분, 그때가 8분이었거든요. 내시경 검사한 지. 그래서 8분 정도에 검사가 딱 끝납니다. 그게 환자 A고요. 환자 B는 25분 정도 지속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4 정도 아팠다가 6 정도 아팠다가 그리고 8 정도 아팠다가 그리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6 정도 좀 아팠다가 이게 이제 10분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하나도 안 아팠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한 6 정도 아팠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20분이 넘어가면서도 한 2 정도 4 통해서 2 정도 통해서 한 24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지속된 그 시간을 보면 B 환자가 사실 그 고통하고 기간하고 해서 합을 그 양으로 고통의 합을 보면 사실 훨씬 더 오래 고통을 겪었거든요. 오래 고통 겪었고 양도 많고. 그런데 회고를 하라고 하면 A 환자, B 환자한테 어땠어요? 그 검사 얼마나 아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A가 더 힘들었다고 회고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정점과 종점의 원칙인데요. 회고를 하는 전체적으로 평가하라고 하면 최악의 순간 고통과 끝날 때의 고통의 평균값을 계산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A 같은 경우에는 8분에 끝났는데 끝났던 순간이 6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제일 아팠을 때는 8이었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는 6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7 정도 아팠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B의 사람인 경우에는 가장 아팠을 때가 8이고 맨 마지막 끝났을 때는 2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24분 정도 했지만 8하고 2하고의 평균을 내면 얼마쯤 되죠? 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 환자는 총 양은 훨씬 더 많은데 기억하기로는 5 정도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힘들었다라고 회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것이 지속시간 무시라는 경향성이 또 있는데 지속시간은 전체 고통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점과 종점을 평균하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면 환자가 혹은 어떤 경험에 대해서 환자가 아닌 경험도 있겠죠. 되게 뭐랄까 훈련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고통을 수반하는 경험이 있을 경우에 최고조를 줄이는 게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진적 완화가 갑작스럽게 아팠다가 뚝 끊기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이제 기억하는 자로서의 인간을 위해서 더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경험하는 자로서의 도움을 주려면 실제 고통 총량을 줄이려면 강도가 세도 전 과정을 빨리 진행하는 게 낫다. 그래서 실제 경험하는 거에서의 고통을 줄이려면 강도가 세도 진행을 빨리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기억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최고조를 줄이는 게 왜냐면 최고와 종점을 평균 내니까. 그리고 점진적 완화가 갑작스러운 완화보다 낫다. 요런 거를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1, 2 중에서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하면 우리는 경험보다는 기억하는 자아에 우리는 일치시키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자아일 것이다. 그래서 1번 대응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생 중에 간직하는 것은 기억이 전부예요. 우리가 그 경험한 것들을 다 총점하는 그런 스타일로 사고하지 않거든요. 두자에 대해서 또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 찬물에 손을 넣는 그런 또 실험이에요. 그래서 14도 물이 별로 안 차가울 것 같는데 사실 견디기가 아리까리 이거 너무 고통스럽지도 않지만 꽤나 고통스러운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14도 물에 60초 정도 손을 담그고 있는 거랑 그 후에 15도로 1도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15도로 올린 다음에 30초를 추가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말해주진 않았죠. 그래서 한 사람은이라기보다 한 사람한테 두 개의 경험을 준 거예요. 하나는 14도 물에 60초 동안 견디게 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 뒤에 15도 물을 온도를 올려서 30초를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실험을 다시 한번 받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요 두 번째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뻔하게도 차가운 물 60초는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걸 더 더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이걸 선택한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면 당연히 이걸 선택할 텐데 우리는 기억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은 별로 상관이 없고 최고로 안 좋았던 14에다가 마지막에 남았던 15의 평균을 내서 14.5도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얘는 14도고 얘는 14.5도의 온도였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을 되게 많이 했죠. 적은 게 많은 것. 이게 그거죠. 깨진 그릇을 몇 개 더 섞으면 실제로는 더 멀쩡한 그릇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그릇이 추가로 좀 더 들어가면 몇 개 안 되는 실제로 말짱한 그릇이 더 적은 쪽을 더 값어치 있게 따지는 그것과도 영향이 있고요. 린다 문제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합이 아닌 평균
그리고 원형 집단으로 판단하는 이 경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인간의 특징이고요. 실험에서 총합이 아닌 원형이 될 만한 순간을 저장하는 이런 인간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 이 두 자, 기억하는 자의 인간은 더 판단을 그쪽으로 한다라는 거죠. 본능하고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찬물에 손 넣기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내 이익에 관한 선호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고통은 짧고 쾌락은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점과 종점의 느낌을 대표적으로 기억하게 진화해 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것만을 기억하는 거죠. 결혼한 기간 동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그 최고 고점과 끝날 때, 이혼했을 때 그 기분, 그거에 평균으로 우리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불협화음 낸 교향곡과 같다라는 거죠, 이혼은. 그래서 교향곡이 내내 좋았어요, 연주가. 연주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맨 마지막에 삑사리가 딱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연주회는 완전히 망한 연주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이 나쁘다고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되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살리기 어려운 존재인 거죠. 다음 챕터, 이야기로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야기는 지나간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 기억에 남을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경험하는 자아가 아닌 기억하는 자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자아는 이야기를 만들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미래의 참고 자료로 간직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50살에 죽은 사람, 그리고 이런 경우하고 그 후에 5년을 아주 행복한 건 아니고 약간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전자가 더 행복하다고 평가해요. 이것도 똑같죠. 50년은 똑같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후 5년은 약간 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N살에 죽은 것을 더 선호하는, 우리는 그걸 더 좋은 삶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죠. 기억상실증 환자의 휴가. 예를 들어서 휴가가 끝날 때 사진과 동영상 모두 폐기하고 기억을 지우는 약을 줄 거야.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휴가 가려고 할까요? 그 휴가 그래도 가겠어요. 라고 할까요? 이거 고민해 볼 만해요. 완전히 그건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휴가를 가겠다라고 할 것인가? 그러면 안 갈래라고 선택한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픈 수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억상실 약으로 수술 기억을 다 지워버릴 거야. 이 조건이 있다라면 이 수술에 영향을 줄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너무너무 의식 있는 상태에서 아픈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다 지워버릴 거라면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거죠. 수면 내시경. 수면 내시경은 재운다고는 하는데 의식이 다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란 대로 다 하고 대답도 다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기억에서 잊혀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야기로서의 삶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체감 행복. 요거에 대한 내용은 영상을 나누어서 그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요. 안녕.